그 저의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앞에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뭐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언제 이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느냐, 뭐 자신감까지는 아니죠. 늘 항상 그 오만함을 항상 경계를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잘한다고 생각해서 재수할 때 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경계를 항상 했어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끝까지 이렇게 저기 하진 말자. 너무 믿지는 말자. 그래서 어쨌든 그걸 이제 수학의 자신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언제 생기기 시작했냐면 딱 기하학 원론 보고서예요. 기하학 원론 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몇몇 논리학 책의 도움을 받고 했을 때 수학은 그게 내용이 뭐 기하가 됐든 뭐 함수가 됐든 혹은 정수론이 됐든 아니면 확률 통계가 됐든 미적이 됐든 아니면 공간도형이 됐든 간에 동간도형 뭐 벡터가 됐든 간에 이것들이 내용만 다를 뿐이지 어차피 다 그것이 담기는 그릇은 연역이라는 그릇이구나. 여기에서 끝난다. 여기에서 딱 끝난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 기하학 원론 보고 거의 자신감을 거의 다 얻었거든요. 제 자신감의 거의 100%는 거의 100%일 거예요. 아마 여기서 다 얻었어요. 기하학 원론을 보고 나니까 나머지 이론서들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나머지 이론서들에서 필요한 사고력 같은 게 여기 다 있거든요.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모든 그 사고력의 기본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걸 보고 그 수학 독본이라든지 뭐 앞에서 얘기한 수학 독본이라든지 다른 이론서들을 봤는데 그건 사실 그러니까 기하학 원론 통해서 어떤 수학적인 어떤 영역에 대한 이해가 돼서 그 사고력에 대한 이해가 돼버리면 나머지는 이 진도를 어디까지 빼느냐, 내가 어떻게 이제 수학을 공부할 것이냐에 대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단지 딱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주면 그냥 공부는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더라도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돼 있으면은 문제를 보더라도 자신감이 생겨요. 이 문제가 어디서 틀렸다라는 것까지 내가 스스로 판단까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거는 이 출판사 선생님이 문제집 만들 때 잘못 만들었네.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되면. 그러니까 자신감은 거기에서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그런 얘기죠. 어떤 그릇에 담는 음식의 비유를 하면 아까 이게 수학 내용들은 이게 이제 음식에 해당되겠고 여기 이제 그릇이 수학적 논리에 해당되겠죠. 이 논리 그 수학적인 그 지식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이 논리가 규정되는 건데 어쨌든 이 영역에 대한 이해가 돼버리고 나면 모든 수학 문제나 적어도 고등학교, 적어도 중고등학교의 모든 수학 문제나 이론들은 이 영역에서 거의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기 자신감이 확 생기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학원 강의라든지 뭐 이런 거 딱 보면은 그때 이게 이제 딱 되고 나서 학원 강의나 이런 거 보면 되게 유치해요.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됐을 때 수능 시험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고득점 문제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거의 다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문제 훈련을 어느 정도 많이 해갖고 그 필드 훈련 있죠. 아까 영상에서 설명했던 거 현장 경험. 그 운동 선수들도 이제 기초 체력이 된 다음에 실전 경험이 어느 정도 이제 쌓이고 거기서 얼만큼 배웠느냐에 따라서 내가 엘리트 선수로 얼만큼 갈 수 있는지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나의 어떤 수준이 운동선수의 수준이 결정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연역이 되고 나서 수학적인 어떤 기초 체력이 되고 난 이후에 문제를 내가 얼만큼 보고 그거를 내가 해결했느냐의 그런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 경험이 그 학생의 노하우가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이 이제 뭐랄까 점점 이렇게 세련되고 정밀하고 그 문제 해결 방식이 탁월해질수록 이게 고득점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신감은 거기서 생겼습니다. 자신감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은 여기서 딱 생겼어요. 그리고 그때 학원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들었던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최종적으로 느꼈던 것이 딱 이거였어요. 그동안 내가 이제 제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망해서고 다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망했을 때 공부한 방법이 되게 바보 같았구나. 그리고 지금 다시 공부하는,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 다시 공부하는 시기,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망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유형을 외우죠. 이게 유형 중심의 공부가 돼요. 학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거든요. 학원에서도 이런 식으로 많이 가르쳐요. 마치 문제만 많이 풀면 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에 대한 아무런 훈련 없이 그 기술만 익힌다고 한다면 그 선수가 그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죠. 그거 기초 체력 없이 이거 한 거예요. 망했을 때. 그러니까 유형 중심으로 필드만 가갖고 상대가 이렇게 넣으면 난 이렇게 업어치기를 하고, 난 상대가 이렇게 넣으면 이걸 하고, 이걸 그냥 외운 거예요. 그 상대의 깃을 잡고 그 깃에서 전달되는 상대의 힘과 상대의 어떤 체력과 이런 건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상황에서 이걸 한다라고만 외운 거죠. 되게 바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컵이 있습니다. 컵이 이렇게 있어요. 컵이 이렇게 생겼죠. 그림을 좀 못 그렸는데, 학원이라든지 학원에서도 유형 중심의 공부를 많이 하죠. 이 되게 바보 같은 건데, 이게 하나의 예전에는 엄청난 마케팅이었어요. 이거를 해갖고 돈 엄청나게 벌었죠. 유형 중심 막 선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비유하자면 뭐냐면 컵을 사진을 여러 군데서 찍어요. 탁탁탁탁 찍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컵을 여러 군데서 사진을 찍으면 그 각도와 거리에 따라서 이걸 아주 가까이서 찍으면 여기서 찍어버리면 이게 컵인지도 모르고, 멀리서 찍어버리면 이 컵이 점으로 보일 텐데, 그렇게 모든 각도와 거리를 가지고 나온 사진 수천 장을 가지고 수천 장을 알려주고서 학생한테 이걸 외우라는 꼴이에요. 이 사진이 나오면 이건 컵이야. 이 사진이 나오면 이건 컵이야. 그런데 이 각도하고 거리에 대해서는 이건 경우의 수가 무한하거든요. 수능 출제위원은 그 전에 안 나왔던 사진을 수능 시험에 내는 게 이 사람들 출제위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에 나왔던 유형 공부가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 찍었던 사진은 안 보여준다니까. 수능 시험장에서 컵이라고 사진 딱 주고 물어보는데 그거를 옛날 사진 안 보여줘요. 절대 안 보여줘요. 그 사람들 합숙하면서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공부를 하는 시점에서 뭐냐면, 이 컵을 여러 각도와 거리에서 찍은 이 사진을, 컵에 대한 사진을 수천 장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컵을 내가 직접 사용을 하는 거예요. 컵을 한번 사용을 해봐요. 컵을 사용을 해보면 이 손잡이가 왜 달렸는지, 그리고 이 바닥이 왜 평평하며 이게 왜 둥그런지 알 수가 있죠. 이게 사각형이면 마실 때 불편하잖아요. 컵의 본질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가 들고 어떤 액체 물질, 그러니까 물 같은 걸 내가 먹으려고 하는 어떤 액체 물질을 여기 담아서 내 입으로 가져다 넣는다라는 게 컵의 본질이잖아요.
이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이 본질에 대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이걸 알면은 어느 각도에서 어느 거리에서 사진을 주든 간에 컵이라는 것은 위에가 입으로 이제 갖다 대야 될 테니까, 그리고 거기서 액체가 매끄럽게 흘러나와야 될 테니까 둥그런 걸 알 것이고, 뭔가를 담아야 되니까 깊이가 있다는 걸 알 것이고, 여기에 손잡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컵을 직접 사용해서 내가 그 본질을 느껴본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컵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하게 이해가 됐을 때는 이 수천 장의 사진을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각도나 어느 거리를 해서든 사진을 주면 이 본질이 하고 있으면 저거 컵이네라고 너무도 당연하게 답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이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암기와 이해의 차이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정확하게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노예교육입니다. 노예교육이고요. 얘가 시민교육이에요. 노예교육. 남이 얘기한 거 따라하고 쫓아가는 거, 그거 외우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시민교육은 뭐냐면 그 사물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고 직접 내가 사용해보고 내가 느껴보고 이해를 해서 판단을 한다. 이게 시민교육이죠. 이 노예교육입니다. 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학생들, 그 자녀들을 노예로 키우면 안 되겠죠. 시민교육을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